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중국 만리장성 길이를 아시나요? 만리장성은 황허 중하류 지역 한족이 북방 이민족을 침략에 대비해 쌓은 장벽으로 진시황 시절부터 만들기 시작해 명나라 때 완성했는데요. 서쪽 간수성 자위관에서 동쪽 허베이성 산하이관까지 6,352km라는 게 중국 학계에 비롯한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중국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만리장성이 21,196.8km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 국가문물국이 2007년부터 고고학 조사를 한 결과 옛 고구려와 발해의 주 활동 무대였던 지린, 헤이룽장성과 서쪽 신장 웨이우월 자치구도 만리장성 유적지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민족의 뿌리인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어이없는 동북공정 정말 끝도 없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생떼까지 쓰는 중국. 사회 전반에 짝퉁이 만연한 나라이기에 진실을 날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랜 습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닙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사를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죠. 중국의 동북공정 행각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고구려의 후예 발해와 관련된 것인데요.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서도 발해를 중국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정의하며 중국 말갈족이 주체가 된 정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를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기막힌 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 발해 건국의 시초로 예상되는 궁궐이 발견되자 중국이 돌연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발해를 중국사 일부로 편입하려 했던 것이 무색하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얼마 전 중국 문화재당국인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에 2020년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이라는 글이 게시됩니다. 그런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중요한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떠들썩하게 발표하지 않은 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 학자들과 언론이 이에 주목하면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었던 중요한 발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바로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 마반촌 산성 유적지였습니다. 이곳이 주목받은 이유는 발해 건국이 이루어진 동모산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발굴을 진행한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발해 시조인 대조영이 무리를 거느리고 동모산의 근거에 성을 쌓고 살았다라는 발해 건국사에 언급된 성과 이곳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발해의 동모산은 지린성 둔화에 있는 성산자 산성으로 추정됐었는데 그 가설이 뒤집힌 것이죠. 마반촌 산성은 성산자 산성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동남쪽에 있는데요. 2006년 중국의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된 뒤 2013년부터 작년까지 8년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작년에서야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곳 유적지에서 놀라운 유물들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흙먼지 아래 덮여있던 봉황무늬 와당, 즉 기와와 연꽃무늬 기와, 격자무늬 평기와 등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마반촌 산성이 발해의 유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죠. 다른 곳의 발해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꽃무늬 기와가 한국 고고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연꽃무늬 기와는 고구려 유적인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중국 학계는 지금까지 몇몇 유물의 예를 들어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유물이 발견되면서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마반촌 산성은 완전히 고구려 지역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견으로 발해가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주민에 의해 건국됐다는 게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이죠.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이 유적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여전히 논쟁이 많다라면서 문화적으로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역사 왜곡을 하고 싶은지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에 마반촌 산성을 끼워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굴 작업에서 나온 유적지 80여 곳과 유물 5천여 점 등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가름 날 일입니다. 임상선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마반촌산성이 선정된 것은 동화보다는 발해 관련 내용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발해 관련 발견을 지나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식으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발해의 동모산 추정 위치가 바뀔 경우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던 동북공정 논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유적을 쉬쉬 덮고 넘어가려 했던 중국 학계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임 연구위원은 중국 학계가 발해와 고구려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의 행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아예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해를 비롯한 한반도 고대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만행은 사실 수없이 많았습니다. 중국 지린성의 용두산 고분군에 한국의 한 방송이 취재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작진이 다가서자 중국 관계자는 날카로운 공구를 들이밀며 험악하게 막아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린성 일대의 발해 유적은 취재진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 있는 순목황후의 묘에서 발해의 역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나와서 중국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몇 년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과 언론이 몇 차례나 이곳을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중국 정부 때문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감추는데 급급한지 사실 명확합니다.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발간하는 잡지 고고에 순목황후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 중 일부가 실렸는데요. 발해국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 태씨다 라는 글귀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명확하게 황후라고 적혀 있었죠. 발해가 황제의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중국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순목황후묘에 얼마나 많은지 중국은 지금도 외부 접근을 차단한 채 단독으로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자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채요. 발해가 한반도의 역사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상경성은 756년 발해 문왕 대흠무가 설계한 궁궐인데요. 중국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상경성이 중국의 장안성을 모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제2궁전 발굴 과정에서 중국 학자들이 뒷목을 잡을 만한 사실이 발견되고 맙니다. 상경성 제2궁전지가 전면 19칸에 달하는 큰 규모로 나타난 것이죠. 당나라 장안성의 최대 건물이라고 불리는 함원전은 불과 11칸. 중국이 당의 일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발해가 중국의 황제보다 더 큰 궁궐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발해와 당은 별개의 나라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발해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 더 이상 두고 볼 것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할 듯한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50년 넘게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도 지능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오늘날 중국인 대부분이 발해를 중국 역사라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도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